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연 45입니다. 항구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바다에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혼자 김치 공장을 운영하시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학교 미술 시간이 가장 행복했고, 공책 귀퉁이마다 낙서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그림을 보며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지연이 나중에 큰 화가 되겠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림은 사치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반대가 심하셨고 저는 꿈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서로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해 갈등은 깊어져 갔습니다. 45살이 되어서야 어머니를 진짜 이해하게 된 딸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새벽 4시 알람 소리가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둡고 항구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낡은 창틀 사이로 스며들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내며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 끝 공장 쪽에서 이미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또 먼저 나가셨네. 매일 아침이 이랬습니다. 75의 어머니는 저보다 일찍 일어나 김치 공장 문을 여셨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묶은 뒤 저는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배추향과 젓갈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익숙한 냄새였지만 요즘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커다란 스테인리스 통 앞에 앉아 김치 맛을 보고 계셨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양념을 집어 입에 넣고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중얼거리셨습니다. 엄마, 또 그렇게 서서 일하시면 허리 더 아프시다니까요. 제 목소리에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 그 속에서 빛나는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해야지. 오늘 납품 나가는 거 맛 확인해야 하잖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평생을 이 공장에서 보내신 분이었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굽어도 김치맛 하나만은 절대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며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아침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절인 배추를 씻고 양념을 버무리고 포장하는 일, 똑같은 반복이었습니다. 손은 저절로 움직였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카페 오늘 임대 계약서 받아야 하는데 손을 씻으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카페 사장님에게서 온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지연 씨, 임대료 인상 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까지 답 주셔야 해요. 화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카페를 연 지 3년, 이제 겨우 손님이 붙기 시작했는데 임대료가 2배로 올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지연아, 손 좀 빨리 움직여. 오전 납품 시간 맞춰야 한다니까. 네, 알았어요.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배추를 들어 올리는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어깨가 무겁고 허리도 뻐근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작업이 끝났습니다. 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손을 주무르고 계셨습니다. 붉게 부어오른 손가락 마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손 많이 아프시죠?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늙으면 다 이래. 파스 붙이면 돼. 어머니는 손을 내려놓으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엔 피로와 함께 뭔가 더 묻고 싶은 게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나저나 지연아, 너 요새 카페 일 어떻게 돼가? 시작됐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카페 일이 어떤지,
손님은 오는지, 돈은 버는지, 그리고 그 질문 끝엔 항상 같은 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돌아간다는 게 뭐야? 돈은 벌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적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임대료가 올라서 좀 고민이에요. 임대료? 얼마나 올랐는데? 2배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공장 안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렸습니다. 지연아, 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만둬. 카페. 역시나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듣는 순간 가슴 한켠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들어봐. 엄마가 이제 나이도 있고 손도 이렇게 아프잖아. 너라도 여기 와서 일 배워야지. 이 공장 내가 물려받아야 한다니까. 어머니의 목소리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가업, 그걸 지키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큰지 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내 꿈은요? 속으로 터져나오는 말을 겨우 삼켰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 카페 계속하고 싶어요. 지연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카페가 뭐가 그리 좋아? 힘들게 일해봤자 남는 게 뭐야? 여긴 달라. 단골 거래처도 있고 매출도 안정적이야. 내가 조금만 배우면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엄마 말씀 이해해요. 근데 저도 제 길을 가고 싶어요. 카페는 제가 꿈꿔온 거예요. 꿈으로 밥 먹고 사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일어서셨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근데 저는 제 꿈을 위해 살고 싶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 아픔이 마음속 답답함보다는 나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밥상을 차리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휴대폰을 꺼내 카페 사장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 주세요. 꼭 답 드릴게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정말 밤하늘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본 별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밝고 희망차 보였습니다. 지금은 그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기분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카페 사장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오후 2시 손님이 뜸한 시간이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지연 씨, 결정하셨어요? 다음 주면 새 임차인 들어와요. 그때까지 답 못 주시면 계약 갱신 어렵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걸 놓칠 순 없어.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 주세요. 꼭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고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나는 소리만 작게 울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대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부엌에서 국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는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고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왔니? 손 씻고 밥 먹자. 평소와 다르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뭔가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밥상을 마주 앉아 먹는 동안 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이 침묵 뭔가 말씀하시려는 거겠지.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수저를 내려놓으며 입을 여셨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오늘 병원 갔다 왔다. 네. 어디 아프세요? 손이랑 허리.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제 무리하면 안 된대. 수술까지 갈 수도 있다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봤습니다. 늘 부어 있었지만 오늘따라 더 붉고 퉁퉁해 보였습니다. 엄마, 그럼 일 좀 줄이셔야죠. 직원 더 뽑으시든지. 직원, 그게 쉬운 줄 아니?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월급도 만만찮아. 차라리 어머니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뒤에 어떤 말이 올지. 차라리 내가 들어오면 되잖니. 역시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엄마, 저 카페 있잖아요. 카페는 이제 정리해. 임대료도 올랐다며. 무리하지 말고 여기로 와. 엄마 혼자 못해. 내가 도와줘야 해. 어머니의 목소리엔 애원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공장, 그걸 지키고 싶은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엄마, 저도 제 일이 있어요. 일. 카페가 무슨 일이야? 그건 취미지. 일이 아니야. 취미. 그 단어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3년 동안 얼마나 애써왔는데요. 애쓴 거 안다. 근데 그게 뭐가 남았어? 임대료도 못 내면서 무슨 일이야? 그래도 제 꿈이에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밥상 위 반찬 그릇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엄마는 평생 꿈 없이 살았어. 너 키우느라, 이 집 지키느라. 근데 너는 꿈 타령이야? 지연아,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 엄마 세대하고 지금은 달라요. 저도 제 인생 살고 싶어요. 내 인생. 그럼 엄마는? 이 공장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도 우시려나?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마주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제발. 엄마, 저 먼저 들어갈게요. 어머니를 뒤로하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밖에서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근데 저도 힘들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공장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작업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작업은 평소처럼 진행됐습니다. 배추를 씻고 양념을 버무리고 포장하는 일.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지만 마음은 천갈래로 찢어져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어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지연아, 점심 먹자. 네. 밥상은 간단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 한 알. 어머니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저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지낼 순 없는데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카페 사장님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보세요? 지연 씨, 마지막 통보예요. 내일까지 결정 못 하시면 다음 임차인한테 넘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결정해야 해. 지금 마음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웠습니다. 어머니를 도와야 한다는 의무감과 내 길을 가야 한다는 갈망. 어떻게 해야 옳은 거지?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몰래라도 카페를 지키기로. 다음 날 오전 저는 어머니 몰래 화실 계약서를 받으러 갔습니다. 카페 옆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임대료는 부담스러웠지만 어떻게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근데 이번엔 제 선택이에요.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무언가 아시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지연아, 오늘 어디 갔다 왔니? 카페요. 거짓말하지 마.
동네 아주머니가 봤대. 내가 화실 계약하는 거. 가슴이 멎었습니다. 들켰다. 어머니는 천천히 다가오셨습니다. 눈빛엔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렇게 가고 싶었니? 엄마, 됐어. 이제 아무 말 하지 마. 어머니는 돌아서셨습니다. 뒷모습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방문 너머로 어머니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엌에서 물 마시는 소리, 한숨 쉬는 소리, 그리고 다시 방으로 돌아가는 발소리. 모든 게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지만 어머니의 뒷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무너지는 듯한 어깨, 돌아서던 그 순간의 눈빛.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공장으로 나가셨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일어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얼굴을 마주하지? 결국 1시간을 더 누워 있다가 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묶은 뒤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어머니는 이미 작업에 몰두하고 계셨습니다. 배추를 씻고 양념을 버무리는 손놀림이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무언가에 화가 난 듯 거친 동작이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하듯 그저 일에만 집중하셨습니다. 이게 더 힘들다. 차라리 화를 내시거나 소리를 지르시면 나을 것 같았습니다. 이 침묵이, 이 무시가 더 가슴을 후볐습니다. 오전 내내 작업은 말없이 진행됐습니다. 저는 배추를 씻고 양념을 날랐습니다. 어머니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씻고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엄마, 점심 뭐 드실래요? 제가 사올게요. 됐어. 배 안 고파.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래도 드셔야죠. 아침도 안 드셨잖아요. 신경 쓰지 마. 내일이나 잘해. 저는 입을 다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가 혼자 김밥을 사서 먹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오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납품 준비로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포장지를 접고 김치를 담고 상자에 넣는 작업. 손은 계속 움직였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김치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빨간 양념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엄마! 저는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한 손으로 허리를 붙잡고 다른 손으론 작업대를 짚고 계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이마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무슨 괜찮아요? 병원 가셔야죠. 아니야. 그냥 좀 쉬면 돼. 어머니는 제 손을 뿌리치고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는데.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9를 누르려는 순간 어머니가 손을 뻗어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하지 마. 괜찮다니까. 엄마, 이건 아니에요. 병원 가셔야 해요. 싫어. 나 병원 안 가. 어머니의 목소리엔 고집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아프시면 치료받으셔야죠. 치료받으면 뭐해? 일 못하면 이 공장 어떻게 돌아가는데? 어머니는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너도 날 버리고 이 공장도 이제 끝이야.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엄마를 버린 건가?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부어오른 손이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신 손. 엄마, 제가 버린 게 아니에요. 저도 제 길을 가고 싶었을 뿐이에요. 내 길, 그 길엔 엄마가 없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평생 너 하나만 보고 살았어. 내 아빠 돌아가시고 이 공장 하나로 너 키웠어.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시키고 이제 늙어서 내 도움이 필요한데 넌 떠나겠다는 거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지연아,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였나? 내 딸한테 빌어야 하는 거니? 목이 메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아니에요. 빌지 마세요. 그럼 돌아와. 여기로 돌아와. 그 말이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 대체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눈물을 흘리며 결국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이번엔 제 길을 가도 될까요? 어머니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천천히 제 손을 놓으셨습니다. 그래 가거라. 내 맘대로 해. 목소리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 사무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남아 바닥에 흩어진 김치를 바라봤습니다. 빨간 양념이 시멘트 바닥에 번져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공장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방에 계셨고 저녁 밥상은 차려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국물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항구에 배들이 정박해 있었고 바다는 검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라면 그릇을 씻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꿈에서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바닷가를 걷던 날, 어머니가 웃으며 김밥을 싸주던 날, 그때는 모든 게 행복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잠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무게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와 저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는 이미 공장에 나가 계셨고 저녁엔 각자 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은 최소한으로만 주고받았습니다. 밥 먹었어요? 응, 손 좀 나아지셨어요? 그냥 그래. 그뿐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공장 일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일을 시키지 않으셨고 저도 눈치를 보며 필요한 것만 했습니다.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이게 편한 건지 불편한 건지 모르겠어. 어느 날 오후 저는 화실로 향했습니다. 새로 계약한 공간은 작았지만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캔버스를 펼치고 물감을 꺼냈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붓을 들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얀 캔버스를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뭘 그려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고 계실까? 붓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항구가 보였습니다. 배들이 정박해 있고 갈매기들이 날아다녔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그 항구를 걸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손을 잡고 걸으며 아버지는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연아, 넌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저요? 화가요. 화가? 좋지. 그럼 열심히 그림 그려야겠네. 아버지는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때의 따뜻함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부엌에서 어머니가 혼자 저녁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작은 밥상에 국 한 그릇과 김치 몇 조각만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어머니는 고개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켰습니다. SNS를 보다가 예전에 찍었던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김치 공장 앞에서 둘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언제 찍었더라? 사진 속 어머니는 지금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주름도 덜했고 눈빛도 밝았습니다. 그때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공장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작업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배추를 씻는 뒷모습이 평소보다 더 작아 보였습니다. 허리 많이 아프실 텐데. 저는 조용히 다가가 옆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쪽을 힐끗 보셨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어머니가 잠시 손을 멈추고 허리를 펴셨습니다. 얼굴을 찌푸리며 한쪽 손으로 허리를 주무르셨습니다. 엄마, 좀 쉬세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 아니에요. 앉아 계세요. 저는 어머니의 팔을 잡아 의자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니는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자에 앉으시며 작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다시 작업대로 돌아가 일을 계속했습니다. 배추를 씻고 양념을 버무리고 포장하는 일.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계속 어머니에게 가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근처 식당에서 도시락 2개를 사왔습니다. 엄마, 점심 드세요. 고맙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며칠 전의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지연아, 네, 엄마. 너 화실 일은 잘 돼가?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제 일에 대해 물으신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예요. 천천히 해나가려고요. 그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은 없었지만 그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엄마도 조금씩 받아들이시는 건가?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가끔 공장에서 마주칠 때 눈빛만으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말은 없어도 서로를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붓이 움직였습니다. 캔버스 위에 항구 풍경이 그려졌습니다. 바다, 배, 갈매기, 그리고 저 멀리 작은 공장, 엄마의 공장. 그림을 그리며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평생을 그곳에서 보내신 분,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굽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던 분. 엄마도 꿈이 있었을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 어머니의 꿈, 어머니가 포기했던 것들. 언젠가 물어봐야겠다. 붓을 내려놓고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뭔가 마음속에 있던 것들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어머니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아직 안 주무셨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엔 달이 떠 있었습니다. 둥근 보름달이었습니다. 엄마 저 달 보고 계실까?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어머니도 같은 달을 보며 저를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른다고.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화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붓을 내려놓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연 씨 맞으시죠? 어머님 보호자신가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지만 어딘가 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여긴 성모병원 응급실입니다. 어머님이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실에 계세요.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엄마가 쓰러졌다고?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문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몰아쳤습니다. 내가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는데, 허리 아프시다고 하셨는데 왜 병원 안 모시고 갔지? 엄마 제발 괜찮으셔야 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걸 겨우 참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뛰어들어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이숙자 환자 어디 계세요? 3번 베드에 계십니다. 저는 커튼 사이를 지나 3번 베드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링거를 맞고 계셨습니다. 엄마! 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지연이에요.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초점 없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니 작게 입을 움직이셨습니다. 지연아, 네. 엄마, 제가 왔어요. 괜찮으세요? 어디 많이 아프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조금 흔드셨습니다. 말씀하시려는 듯 입술을 움직였지만 산소 마스크 때문에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딸입니다. 우리 엄마 괜찮으세요? 일단 급한 건 넘겼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탈진 증상이에요. 오랫동안 무리하셨던 것 같습니다. 허리와 어깨 상태도 좋지 않고요.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입원 얼마나 해야 하나요? 최소 일주일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밀 검사도 해봐야 하고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가슴 한켠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좀 더 빨리 알았어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나가시고 저는 다시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벗으려 하셨습니다. 저는 급히 손을 잡아 막았습니다. 엄마, 그거 끼고 계셔야 해요. 괜찮아. 이제 좀 낫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 내가 좀 더 빨리,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지연아,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힘없는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 뭔가 전해지는 게 있었습니다. 미안하긴 엄마가 미안하지.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잘못 없어요. 아니야, 엄마가 너무 억지 부렸어.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막았잖니. 미안해.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아니에요. 제가 엄마 마음을 몰라줬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데. 지연아, 엄마는 괜찮아. 넌 내 길을 가. 어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 저는 어머니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엄마, 말씀 그만하세요. 쉬셔야 해요. 아니야, 이것만은 꼭 해야겠어. 어머니는 약한 힘으로 제 손을 잡아당기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어머니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지연아, 부모가 자식 이길 수 없어. 부모 마음은 늘 너를 위해 있었단다. 엄마, 내가 늦게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앞으로는 내 길을 가라. 엄마는 늘 내 뒤에서 응원할 거야. 그 순간 가슴속에 쌓였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후회, 미안함, 그리움, 사랑.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얼굴에 대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한다. 우리는 손을 꽉 잡은 채 말없이 눈물을 나눴습니다. 저녁이 되어 어머니는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6인실이었지만 창가 자리였습니다. 저는 보호자 의자를 끌어다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링거를 맞으며 잠이 드셨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힘들게 살아온 흔적들. 하지만 지금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엄마 이제 좀 쉬세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항구가 보였습니다. 배들이 정박해 있고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답다. 문득 어머니께 이 풍경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시느라 이런 풍경을 제대로 보신 적이 있으실까? 나중에 엄마 건강 좋아지시면 함께 여행 가야겠다. 그렇게 다짐하며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병실엔 환자들의 작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은 채 어머니를 바라보며 조금씩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에서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김치를 담그던 날. 손은 작았지만 열심히 배추를 씻었습니다. 어머니는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우리 지연이 잘한다.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새벽녘 저는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엄마를 그리고 나 자신을 더 사랑하며 살겠어.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45살이 되어서야 어머니를 진짜 이해하게 된 딸입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어머니와 나, 우리 둘 다 꿈을 꾸며 살아가려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 듣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